안녕하세요. 축구의 신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토트넘의 맞대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왜 자신이 월드클래스인지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단순히 승부로 끝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프리미어 리그 소속이지만 경기장에서 펼쳐진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리버풀은 유기적인 패스와 강한 압박, 빠른 공수 전환으로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한 단계 아래 리그팀처럼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오직 한 명, 리버풀을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리버풀 선수들과 정면으로 맞섰고 심지어 그들을 압도하는 장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축구 매체 역시 손흥민만큼은 확실히 달랐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토트넘은 단 한 경기만 이기면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안필드의 리버풀이었습니다. 3년 동안 토트넘은 안필드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리버풀은 최전계 멤버를 가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버풀 홈 경기력은 프리미어리그 최강 수준이라 토트넘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지만 변수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반다이크와 트렌트를 상대로 우위를 보여왔고 최근 리버풀전 9경기에서 6골, 안필드 원정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에게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리버풀은 하루 더 쉬었고 토트넘은 핵심 수비진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첫 우승컵 기회를 잡게 되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3분 만에 리버풀은 마치 여기가 안필드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다이크는 히샬리송과의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사용했고 벤 데이비스는 얼굴을 가격당해 출혈이 생겼습니다. 손흥민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리버풀 수비진이 강한 압박으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서 볼을 지켜내며 불안한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반면 다른 선수들은 리버풀의 압박에 고전하며 계속해서 볼을 빼앗겼고 토트넘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6분 만에 리버풀이 첫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고 골키퍼 킨스키가 여러 차례 선방했지만 리버풀의 맹공을 막아내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빌드업 과정에서 아치그레이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졌습니다. 리버풀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고 필드는 폭발하듯 요동쳤습니다. 이런 순간 토트넘에게 필요한 건 경기 흐름을 잡아줄 리더였고 손흥민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원 연결이 끊길 때마다 손흥민은 빠르게 내려가 수비에 가담했고 마침내 리버풀의 에이스 살라와 맞닥뜨렸습니다. 살라는 손흥민을 피해 왼쪽으로 빼돌리려 했으나 손흥민은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볼을 탈취했습니다. 순식간에 역습 찬스가 열렸지만 리버풀 수비가 태클로 손흥민을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 하나만으로 손흥민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지 그리고 살라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공격을 끊어내며 역습 기회를 얻었지만 클루셉스키가 주저하는 사이 패스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리버풀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 간 클래스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리버풀은 조직력, 피지컬, 압박, 속도 모든 면에서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빌드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격 기회는커녕 수비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이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무너진 반면 손흥민만큼은 누네스, 살라 같은 상대 공격수들보다 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공격 찬스가 없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수비 가담, 볼 운반, 탈압박, 공간 창출 등 전반적으로 팀을 위해 뛰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압박에 막혀 전방 패스가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스스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따냈고 수비 사이를 파고들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누구도 예상 못했던 순간 손흥민은 각도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왼발 슈팅을 강하게 시도했습니다. 공은 날카롭게 골문으로 향했지만 골대를 강타하며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토트넘이 만든 유일한 위협적 공격 장면이었고 안필드 전체를 놀라게 만들었죠. 무너지는 경기 속에서도 손흥민만큼은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승부가 기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 수비 4명이 벽처럼 서 있었지만 그는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오른발로 감아찼고 공은 하늘 높이 치솟더니 갑자기 궤적이 꺾이며 골문을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안필드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으나 공은 아쉽게 골대를 살짝 넘기고 말았습니다. 중계진도 적이지만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경기 후 중계진은 손흥민이 너무 많은 수비 가담을 하느라 본연의 공격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리버풀은 26번의 슈팅을 날린 반면 토트넘은 고작 5번에 불과했습니다. 기대 득점 수치도 0.18로 사실상 골이 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직접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방 패스가 차단된 상태에서 스스로 내려와 공을 운반하고 홀로 수비진을 뚫어내며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골대를 때리거나 살짝 벗어났지만 이를 통해 손흥민의 월드클래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축구의 신채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앞으로도 어떤 클래스를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축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